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너건의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의 생성 과정. 플래너건의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수소를 생성하는 과정. 2. 텅스텐의 고전압을 걸어서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는 과정. 3. 플라스마를 수소에 유도하여 하이드라이드를 생성하는 과정. 4. 하이드라이드와 습한 수증기를 혼합하는 과정. 5. 하이드라이드와 수증기의 혼합물을 실리카 틈새에 삽입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A는 수소가스 발생기이고 B는 정류수이고 C는 수소가스와 정류수의 혼합물 저장 장치이고 그 다음에 D는 텅스텐 정극이고 E는 고전압 전류이고 F는 플라스마 수소 화물 배출구입니다. 플래너건의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의 생성 과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마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 원자에다가 전자 하나를 부착시켜서 하이드라이드를 만들고 이 하이드라이드를 실리카에 흡착시킨 것입니다.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의 구조. 실리카 하이드라이드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실리카 내부에 이게 파란 점이 하이드라이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와 물과의 반응. 실리카 하이드라이드가 인체에 들어와서 물과 작용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수많은 하이드라이드를 방출합니다. 이 실리카 미세 덩어리고 물과 작용하면 이것이 하이드라이드입니다. 이런 수많은 하이드라이드가 방출됩니다. 일본에서의 하이드라이드 제조. 플래너건이 개발한 실리카 하이드라이드는 일종의 금속 하이드라이드인데 금속 하이드라이드 개념은 일본 과학자 오이카와 타네아키에게로 전해졌고 그는 그림에서 보듯이 플라스마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 가스에 전자를 부착시켜서 하이드라이드를 만든 다음 이 하이드라이드를 칼슘에 흡착시켜 만든 칼슘 하이드라이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플래너건의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에 관한 연구. 1.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의 환원 작용. 실리카 하이드라이드 1g을 물에 녹이고 ORP 산화하는 전위를 측정하면 즉시 높은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850mV를 나타내었고 이것이 12시간 정도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 즉 마이너스 850mV는 유기농 과일과 채소로 만든 신선한 주스가 최소 100만 잔 이상 들어있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물과 체의 ORP 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수돗물은 플러스 500에서
플러스 700 사이의 미리볼트입니다. 시판되는 생수는 플러스 250에서 플러스 400 미리볼트이고 해양 심청수는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200 미리볼트이고 건강한 성인의 체액은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 미리볼트이고 갓난아이의 체액은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300 미리볼트이고 기적의 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 루르드 샘물은 마이너스 300 미리볼트이고 실리카 하이드라이드 용액은 마이너스 830 미리볼트입니다. 이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의 에너지 생성 작용 그림에서 보듯이 세포 배양 중에 실리카 하이드라이드를 투여하면은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의 투여 용량에 정비례하여 NAD 플러스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크레오타이드 플러스를 NADH로 환원시키는 능력이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간 세포의 배양 조건에서 실리카 하이드라이드를 주입한 후 NADH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그 농도가 유의하게 증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리카 하이드라이드에 의하여 NADH가 증가했다는 것은 에너지 생성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자전거 경기와 같은 심한 운동을 하고 나면 혈중 젖산이 상승하는데 실리카 하이드라이드를 복용한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대조군 플라세보를 섭취한 경우에 비해서 젖산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포에서 NAD가 증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NADH와 ATP, NADH와 에너지 소스인 ATP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는 그림에서 보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소스인 ATP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내막이고 미토콘드리아 내막, 미토콘드리아 외막입니다. 실리카 하이드라에 의하여 증가된 이 NADH 속에는 전자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전자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계를 통과하여 ATP 생성에 기여합니다. 여기서 NADH 속에 만들어진 전자가 전자 전달계 1, 2, 3, 4를 통과해서 ATP 생성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ATP는 분해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전자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ATP가 분해되면 에너지 즉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는 생명활동 즉 물질 합성, 체온 유지, 물질 이동, 근육 수축, 정신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ATP의 중요성 ATP는 생명 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생명 에너지, 즉 전자를 방출합니다. 인체의 세포는 음식 섭취를 통해 제공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여 그 속에 저장된 하이드라이드를 포획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부터 더 많은 하이드라이드를 포획할수록 세포는 더 많은 에너지,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공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음식물로부터 하이드라이드를 섭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하이드라이드의 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하이드라이드의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ATP 생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드라이드를 보충한다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도 ATP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